최애의 아이 아쿠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니만 보신 분들에게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주세요. 범인 복선. 아쿠아의 명함에 적힌 이름이 범인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아쿠아는 루비가 아이돌이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루비가 지원한 오디션에 탈락했다고 구라치며 루비가 알면 손모가지 날아갈 만한 미친 짓을 하는데요. 하지만 얼굴이 재능인 루비는 지하 아이돌로 길거리 캐스팅을 당하고 지하 아이돌의 실상을 알기에 불안했던 아쿠아는 이치고 프로덕션의 명함을 빌려 루비가 들어갈 그룹의 멤버를 꼬드겨내 회사의 실체를 알아냅니다. 그때 명함에 적힌 이름이 칸자키 히카루인데요. 이후에 밝혀진 범인의 이름은 카미키 히카루로 아쿠아가 사용한 예명과 이름이 거의 흡사합니다. 또한 진범이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과도 유사한데요. 아쿠아와 마찬가지로 진범도 원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분장에 접근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의문점. 작중 설정상 아쿠아와 루비가 호시노 아이의 자녀라는 사실은 아이를 죽인 범인과 극소수만 알고 있는 극비에 속합니다. 당연히 이치고 프로덕션의 다른 직원들도 몰라야 정상이죠. 하지만 애니와 도중 오류인지 아쿠아와 미야코는 직원이 있는 곳에서 루비가 아이의 아이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복선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냥 설정 오류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여자 관계. 최애의 아이는 추리물이지만 러브라인도 놓지 않겠다는 건지 아쿠아를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며 다양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캐릭터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카나. 아쿠아는 그 목적상 연애와는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아역 시절 만난 카나와 고등학생이 되어 다시 만나고 카나는 웹드라마 촬영을 계기로 아쿠아에게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쿠아는 관심도 없죠. 다만 발전 가능성은 남겨두고 있는데요. 카나는 루비 다음으로 아쿠아가 걱정하며 신경 쓰는 캐릭터고 아쿠아가 아카네와 계약 연애를 하게 되면서 카나가 무시하자 상처받는다고 말하는 등 잘 보여주지 않는 감정적인 묘사도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히 잘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쿠아는 복수에 눈이 멀어있기 때문에 자꾸 까이는 카나만 불쌍하죠. 아카네와 아쿠아는 프로그램으로 만난 비즈니스 커플이지만 아카네는 아쿠아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쿠아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아카네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카네의 감정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죠. 또한 아카네가 보여주는 아이의 연기도 한몫했다고 생각되는데요. 아카네와의 관계 때문에 아쿠아는 쓰레기로 불리고 있죠. 루비. 갑자기 루비가 나와 놀라셨나요? 금지된 사랑이니만큼 이해합니다. 하지만 루비의 전생을 생각해보면 이야기가 다르죠. 루비의 전생인 사리나는 아쿠아의 전생인 고로를 좋아했습니다. 처음엔 보면서 사리나의 말이 그냥 애들 장난 같았죠. 그도 그럴 게 12살 애가 30살 아저씨랑 결혼한다고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하지만 사리나는 죽기 직전까지 고로를 좋아한다고 말할 만큼 나름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루비로 환생한 뒤에도 계속 고로를 찾아왔죠. 루비가 흑화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고로인 만큼 둘의 연결 가능성 또한 팬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흑화 계기. 작중 아쿠아는 총 2번의 사건으로 흑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아기로 환생해 평화로운 삶을 보내던 아쿠아의 삶이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 순식간에 뒤바뀌는데요. 아쿠아는 아이가 죽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한 상태였지만 왜 아이가 죽어야만 했을까 고민하던 중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수심으로 삶의 의미를 되찾습니다. 이후 아이의 복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공범 또한 이미 죽었음을 알게 되고 고통스러웠던 복수심에서 해방되는 듯 했으나 그 또한 거짓이었고 진범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전보다 더한 복수심에 불타오르며 처음에는 한쪽 눈만 검은색 별이었지만 양쪽 눈에 모두 검은 별이 생겼습니다. 이런 연출이 아쿠아의 복수심이 더욱 깊어졌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지 않나 생각되네요. 눈의 별, 눈에 있는 별의 수는 캐릭터의 감정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별의 의미는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힘이라며 언급된 적이 있지만 그 또한 명확하게 별의 의미를 말한 것은 아니기에 아직도 별의 의미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쿠아가 목적을 이뤘을 때 별이 사라지는 모습이 나왔기에 어떠한 삶의 갈망을 잃으면 별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래 인터뷰에서 아쿠아의 눈에 별이 사라지지 않았기에 해당 시점까지 복수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초반부터 암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헤어스타일 작붕. 아쿠아의 헤어스타일이 작붕이라는 팬들의 의견이 많았는데요. 팬들 사이에서 워낙 화제였기에 그림 작가인 요코야리 맹고도 아쿠아의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쿠아의 재능이 특별한 이유. 아쿠아는 복수를 위해 배우로서 연예계에 들어가려 하지만 성장함에 따라 자신이 연기에는 재능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태프로 연예계에 들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스태프 일을 배움으로써 단순히 연기만 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뛰어난 두뇌를 살려내 연출의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연기를 보여주며 자신만의 강점을 찾아내죠. 그러한 능력 덕분에 상대방의 연기 또한 살려내며 작품에 있어 대체 못할 뛰어난 재능입니다. 아쿠아 성우. 애니메이션에서 아쿠아의 성우는 두 명의 성우가 있는데요. 고등학생 아쿠아의 성우는 오츠카 타케오입니다. 2020년 성우 어워드에서 신인 나무상을 수상했고 대표작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에서 후라하라 카케루 역이 있습니다. 오츠카 타케오의 젊고 차분한 목소리가 아쿠아와 잘 어울린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기 역할의 성우는 우치야마 유미입니다. 어린 남자 역할을 주로 맡는 편이며 대표작으로는 무직 선생의 루데우스 그레이렛 역할이 있습니다. 외모. 아쿠아는 전생에 평범한 외모였으나 환생 이후 아이돌스러운 미소년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기 때는 일반적인 머리 스타일이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 뭔가 정리되지 않은 비대칭 스타일의 머리 스타일로 바뀌었는데요. 자기 관리보다는 복수를 위한 삶을 사는 페인의 느낌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성격. 아쿠아는 과거 씹덕에 감정 표현도 잘하고 농담도 잘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죽음 이후 트라우마로 감정 표현이 줄어들고 까칠한 츤데레의 느낌으로 변했습니다. 복수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복수를 위해 자신의 행복한 순간에 죄책감 같은 것을 느끼지만 간혹 평범한 감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아이의 죽음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없었다면 보다 밝고 유쾌한 성격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강한 트라우마에 빠지며 정신이 더욱 불안해지고 복수에 강한 집착을 느낍니다. 루비와는 다르게 아이의 죽음을 직접 지켜보았기 때문에 더 큰 죄책감을 보이며 스토리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망가져가는 모습이 안타깝게 보이네요. 지능. 아쿠아는 전직 의사답게 지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아쿠아의 편차치는 70으로 상위 2.2%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죽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응급처치를 시도하거나 구급차를 부르는 등 의사였던 점을 활용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죠. 또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 합당한 선택을 하며 의사 시절 많은 환자들을 상담하며 얻은 경험 때문에 의외로 대인관계 능력 또한 뛰어납니다. 정신연령. 아쿠아는 전생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 나이에 맞지 않게 조숙하고 애늙은 성격으로 비춰집니다. 본인도 동년배 아이들과 세대 차이를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자신을 전생의 나이 그대로인 30대로 인식하고 있지만 아쿠아의 삶까지 합치면 실제로 살아온 세월은 40년가량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40대의 삶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40대란 아쿠아에게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죠. 아쿠아의 정신연령은 고로의 나이에서 멈추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 아쿠아는 뛰어난 머리에서 나오는 눈치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 연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장면을 이해하고 자기가 뭘 해야 할지 알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연기로 장면 자체를 살려내죠. 비록 자신은 연기에 대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배우들과는 다른 차별되는 연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 연기가 약하다는 약점이 있지만 자기만의 방식으로 극복해내죠. 이후 15년의 거짓말에서 어떤 방식의 연기를 할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름. 잘 알다시피 아쿠아의 이름은 보석 아쿠아 마린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한자 표기는 사랑애가 2번 들어가는데요. 보통 이름에 아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버그마를 넣고 사랑애는 아이로 읽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작중에서는 아쿠아로 읽고 있습니다. 또한 이름에 사랑이라는 뜻이 2번 들어가는 것도 아이의 진심을 대변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운동신경. 멸치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운동신경은 좋은 편입니다. 카나와 캐치볼을 할 때 카나가 이상하게 던지는 공을 받아내기도 하고 팩트가 아프다고 중2병 드립에 개빡쳐서 강속구를 정확하게 던지기도 하죠. 또한 B형으로 변장했을 때는 언덕길을 10번이나 뛰어다녀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전생의 료스케랑 맞짱 떴으면 료스케가 환생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쿠아의 전생. 아쿠아의 전생인 고로는 시골 병원에 다니는 산부인과 의사이자 아이돌 씹덕이었죠. 비코마치의 센터 호시노 아이의 엄청난 팬이었고 땡땡이 치고 환자들의 병실을 돌아다니며 아이돌 DVD를 틀고 포교 활동을 할 정도로 의사답지 않은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었죠. 고로가 숨어드는 병실의 환자들은 모두 오랫동안 입원해 있고 가족들이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환자들의 병실이었습니다. 고로가 병실에 숨어든 진짜 이유는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였죠. 친하게 지내던 환자 사리나의 죽음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할 정도로 상냥하고 인간적인 캐릭터입니다. 고로의 환생.
죽은 고로는 아이의 아들 아쿠아로 전생의 기억을 가진 채 환생합니다. 제목처럼 최애의 아이로 태어나게 되었죠. 아쿠아는 환생을 아이에 대한 집념이 가져온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여동생인 루비도 아이의 광팬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 아쿠아와 루비가 환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복수, 아이의 죽음 이후 아쿠아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모든 목적은 아이를 죽인 진범,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이를 죽인 범인은 스토커였지만 아쿠아는 이사한 지 얼마 안 된 집을 스토커가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정보 제공자가 있다고 생각했고 생전 아이의 좁은 인간관계와 주변 인물들의 특징을 분석해 결국엔 정보 제공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아버지는 아이와 같은 연예계 인물이라 추론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아이를 죽인 범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연예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복수만을 위해서 살아가자 본인의 마음은 피폐해져 가고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으로는 평범한 행복을 바라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줄 알았던 우에하라 세이주로는 이미 죽어 있었고 이에 아쿠아는 허무하지만 자신의 복수가 끝났다고 안도합니다. 하지만 이후 우에하라 세이주로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진짜 범인을 찾아내자 더 큰 어둠 속에 갇혀버립니다. 차라리 모르고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기 투표, 일본의 한 웹사이트에서 투표한 결과 당연히 아이가 1위일 줄 알았지만 아쿠아가 861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로의 상냥함과 현생인 아쿠아의 안타까운 복수가 인기의 비결이 아닌가 합니다. 시간 잘 때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